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인 그냥 다저스의 시즌이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했을 때가 문제죠. 앞선 시즌들에도 분명히 월드시리즈 우승 전력이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다저스에 주목해야 될 선수 많죠. 많죠. 뭐 오타니도 네. 있고 프리먼, 배츠 많은데 사실 뭐 로버츠지 뭐. 아무래도 이제 휴스턴을 꺾는 거는 다저스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양키스와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는 모두가 좀 기다리고 있는 클래식 매치업이다 보니까는 저는 그 두 팀을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뷰 11번째 시간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래 뒤로 밀어놨던 팀들을 좀 앞으로 땡기기로 했습니다. 그 팀 중 하나인 LA 다저스입니다. 맨 마지막일 줄 알았죠. 서울 시리즈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두 팀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많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로 다저스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저스가 지난 시즌에 또 100승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은 4시즌 연속으로 100승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애리조나를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서 3전 전패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단축 시즌 제외했을 때 최근 6번의 시즌 중에서 5번을 이제 100승 시즌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데 뭐 단축 시즌 제외를 하면은 이제 또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인 그냥 다저스의 시즌이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작년에도 정규 시즌은 적수가 없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또 같은 지구 라이벌 팀에게 탈락을 당하면서 쓰라린 그런 잔을 좀 들켰죠. 오프 시즌 주요 무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네, 사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타니쇼이 10년 7억 달러로 영입을 했고, 야마모토, 테오스카 에란데스, 클레이턴 커쇼와 제외를 했고, 라이언 브레이저, 헤이워드도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조 켈리도 데리고 왔고, 팩스턴을 1년 700만 달러에 잡았고요. 키케 에란데스와 리키 바나스코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가장 핵심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타일러 글래스나우를 그렇죠.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글래스나우를 데려오자마자 5년에 1억 3,6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오프 시즌에 무려 12억 달러를 투자한 LA 다저스입니다. 그리고 마누엘 마고는 다시 미네소타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노아 밀러라는 유망주를 또 받아왔었고요. 전력 누수도 있었긴 하지만은 워낙에 많은 또 영입을 하다 보니까는 다저스는 굉장히 바쁜 겨울을 보냈습니다. 예상 라인업 말씀을 드리면 1번 무키 베츠, 2번 오타니 쇼헤이, 3번 프레디 프리먼, MVP 트리오가 1, 2, 3번에 나란히 나서고요. 윌 스미스, 맥스 먼시, 제임스 아웃맨,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제이슨 헤이워드, 개빈 럭스가 라인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선발진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타일러 글래스나우, 야마모토 요시노부, 바비 밀러, 제임스 팩스턴, 그리고 개빈 스톤과 마이클 그로브가 5선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불펜 소개드리면 에반 필립스가 올해도 주전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조 켈리, 라이언 브레이저, 알렉스 베시아, 그리고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불펜진을 이룰 것으로 보여요. 관전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월드 시리즈 우승 아니면 실패. 우와, 똑같아요. 저 지금 보시면은 월드 시리즈 우승이 써있거든요. 네. 이게 우승 아니면 실패는 최근 다이어스의 기준일 텐데 올해는 이 눈높이가 더 확고해진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츠 감독과 선수들은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과 이거를 이겨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정규 시즌은 당연히 다저스가 순조롭게 지구 우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했을 때가 문제죠. 앞선 시즌들에도 분명히 월드 시리즈 우승 전력이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우승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뭐 오타니, 야마모토, 글래스나우까지 뭐 거의 10억 달러를 넘는 돈을 썼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진정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지 않으면 정말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 마음이 내 마음이야. 지금 사실 다이어스가 이렇게 좀 세세한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유격수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불펜 마무리에 대한 이제 부분 또 고민 중인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를 언급을 하지만은 정규 시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팀. 물론 고민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다른 팀보다는 이제 그 고민거리가 굉장히 작은 팀인데, 문제는 단기전이죠. 단기전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팀이 됐고, 지금 현재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로버츠 감독이 내년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올해 만약에 또 한 번의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실패를 했을 때는 로버츠 감독의 계약 기간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만큼 현지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즌이라서 저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번 이제 관전 포인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MVP 타자 트리오의 파괴력입니다. 아무래도 다저스가 오타니를 영입을 하면서 배츠, 오타니, 프리먼이라는 MVP 트리오를 타선 1, 2, 3번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MVP 트리오
트리오를 다저스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푸올스와 벨린저, 베츠가 같이 뛰었던 적도 그거 있었고. 좀 다르신 느낌이죠. 네. 네. 이제 푸올스를 거의 이제 커리어 후반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베츠 프리먼 벨린저를 데리고 있던 적도 있었는데 워낙 또 벨린저가 그 당시에는 생산력이 떨어져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고 네. 이번 MVP 트리오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1920년 이후에 OPS 플러스 160 이상을 3명 이상 보유했던 팀이 1929년에 양키스, 베이브루스, 루게릭, 토니 라제리를 보유를 했었고 1963년 샌프란시스코, 윌리 맥코비, 윌리 메이스 그리고 올랜도 세페다를 보유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저스가 2023년에 OPS 플러스 160 넘는 선수 3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올해도 이 선수들이 작년과 같은 MVP급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은 다저스가 올해 1000득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홈런 수만 따져봤을 때 트리오가 가장 많은 홈런을 생산했던 팀은 61년의 양키스였습니다. 일단 143개였고 그 당시 이제 로저 메리스가 61홈런을 때려낸 바 있고 미키 멘터리 54개, 또 빌 스코버런이 28개를 쳤는데 이 다음에 홈런을 많이 쳤던 트리오를 보유한 팀이 지난해 애틀랜타였습니다. 맷 올슨이 54개, 또 아크리나 주니어가 41개, 오수나가 40개를 때려냈는데 작년에 다저스 트리오가 합작했던 홈런 수는 112개였어요. 많진 않았죠. 근데 저는 이제 OPS를 좀 주목을 했는데 OPS를 세 선수가 모두 다 이제 2를 넘길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같은 시즌에 세 선수가 OPS 1을 넘겼던 팀이 몇 팀이나 있었나 한번 찾아봤는데 4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2004년에 세인트루 있었어요. 엘버트 푸어스, 짐 에드먼즈, 스칸 롤렌. 그만큼 별로 없었던 그런 기록이었었는데 과연 다저스가 올해 이 베오프 트리오가 이 압도적인 성적을 내면서 또 한 번의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서 저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불안 요소가 많은 선발진입니다.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이제 선발진 관리였습니다. 글래스나우가 1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죠. 커리어 최다 이닝이 지난 시즌에 던졌던 120이닝이에요. 그리고 2선발로 예상되고 있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언더사이즈 투수에다가 리그 적응 문제가 또 있고 그렇죠. 워커빌러도 현재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데 본토 개막전 로스터에 들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바비 밀러는 2년 차에 이제 이닝 관리가 필요한 선수고 뭐 게다가 뭐 개빈 스톤, 에빈 시엘 이런 선수들도 다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앞선 원투펀치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정말 위력적인 선발진을 보유할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선발진이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다저스가 선발 평균 자책점 내셔널리그 9위 기록했는데 이제 다저스 선발진이 ERA 5위 밖으로 벗어난 게 2010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래됐네. 그만큼 지난 시즌 다저스가 선발진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힘으로 시즌을 끌고 갔었는데 하지만 다저스의 전통적인 힘은 투수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불안한 선발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가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뭐 선발진 관리를 이제 뽑았는데 글래스나우나 다저스가 에이스로 활약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선수고 야마모토 요시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마모토도 시범 경기에서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시범 경기에서의 어떤 피칭만 보고 이 선수가 딱 이렇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고요. 다 떠나서 근데 선발진 리스크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앞서 이정연이 이제 언급했었던 그런 문제들, 글래스나우와 팩스턴의 내구성, 그리고 야마모토의 적응, 바비 밀러의 2년차, 그리고 워커빌러와 클레이튼 코쇼의 복귀 후 피칭 내용, 이런 점들이 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는 긍정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리그 최강의 선발진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모두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을 때는 다시 선발진은 조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발진 관리를 뽑아왔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 뽑을까요? 비쌀 같은데? 저 야마모토입니다. 아,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오타니는 만약 이제 결장을 한다고 해도 사실 타선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다저스는 워낙에 또 좋은 타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타니가 빠지면은 분명히 뭐 타율은 있겠지만은 이 오타니가 빠진다고 해서 다저스의 득점력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 또 오타니는 심지어 지명타자로 나오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도 덜한 선수라서 이 야마모토는 지금 당장에 많은 돈을 받고 있고 이 선수가 올해 연봉이 500만 달러지만은 사이닝 보너스가 5천만 달러입니다. 이 올해도 수령을 해야 되는데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 또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해줘야만이 다저스 선발진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야마모토가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저스에 주목해야 될 선수 많죠. 많죠. 뭐 오타니도 네. 있고 프리먼, 배츠 많은데 사실 뭐 로버츠지 뭐. 저는 이천석 기자가 오타니를 얘기할 줄 알고 다른 선수 준비해 왔거든요. 저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입니다. 오!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어깨 쪽이 계속 안 좋으면서 오, 지난 네. 2년 동안에 딱
딱 5이닝 던졌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 서울 시리즈에 로스터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로버츠 감독도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건강만 하면은 2018년에 38세이브 거두면서 그럼요. 네. 올스타도 기록을 했었고 2021 시즌에는 다저스에서 정말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마무리 투수로 나왔다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막아주는 모습. 다저스가 지난 시즌이랑 크게 불펜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불펜 불안했잖아요. 그건 안 했죠. 네, 이제 초반부터 불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이제 건강하게 처음부터 뛰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트라이넨이 건강하게 뛰게 된다면 올해도 역시나 하이 레버리지 상황 아니면은 필립스가 조금 불안할 시에는 마무리까지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라이넨을 주목을 했고 거기다가 지난번 미러키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데빈 윌리엄스가 네. 다저스 행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그 상황이 또 어려워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불펜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인 트라이넨을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아, 뭔가 뿌듯하네. 사실 저희가 다저스 이야기를 줄이고 이제 항상 저희가 좀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겨울에 다저스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드리는 어떤 프리뷰도 색다를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이형 형이 트라이널 얘기를 하면서 차별화되는 내용을 심어봤습니다. 네, 네, 뭐 잘했어요. 못하는 네. 얘기는 뭐 누구나 하니까요. 네. 최고 최악 시나리오 한번 이제 얘기해보죠. 최고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맞아요. 162경기 체제 우승입니다. 저도 월드 시리즈 이제 우승을 최고 시나리오 뽑았는데 살짝 이제 좀 더 조건을 추가해서 휴스턴 혹은 양키스를 꺾어서 아무래도 이제 휴스턴을 꺾는 거는 다저스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양키스와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는 모두가 좀 기다리고 있는 클래식 매치업이다 보니까는 저는 그 두 팀을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는 뭐 다저스가 정규 시즌을 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포스트 시즌 중도 탈락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무미건조하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중반 로버츠 감독이 경질당한다. 그게 최악일까요, 근데? 근데 감독이 경질된다는 거는 다저스가 시즌 중반까지 어떤 퍼포먼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저스의 어떤 포스트 시즌 진출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써봤습니다. 저희가 다저스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서울 시리즈부터 다저스의 정규 시즌 경기력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다저스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